어머니, 참 신기하죠? 어쩜 어머니가 낳은 두 형제가 여자 취향이 이렇게 소름 끼치게 똑같을까요? 온 가족이 모인 시어머니 환갑 잔칫날, 남편이 형님 앞접시에 아주 다정하게 새우를 까서 올려주는 역겨운 꼴을 보며 제게 타박 주는 시어머니를 향해 폭탄을 터뜨렸죠. 그리고 제 그 한마디에 시댁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역겨운 사랑 노름을 이어온 두 사람이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는 진짜 원수가 되기까지 그 완벽하고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시댁 식구들 생활비며 굵직한 집안 행사 비용까지 든든한 물주 역할을 군말 없이 도맡아 했던 호구 중에 상호구 둘째 며느리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데다가 대학 시절부터 10년을 허물없이 지내다 결혼까지 꼴이난 베스트 프렌드, 남편을 둔 아주 성공한 인생 같아 보였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제 사연은요, 그 남부러울 것 없이 완벽해 보이던 평온한 일상 속에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랍니다. 온 가족이 북적이며 모인 어머니의 환갑생신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비좁은 시댁 주방에서 요리해 낡은 거실을 가득 채우도록 길게 펴놓은 교자정 한가운데서 제 남편이라는 작자가 갓 쪄낸 붉은 새우의 껍질을 정성스럽게 벗겨내더니 형님의 앞접시 위에 아주 다정하게 올려주더라고요. 그 기막힌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제 뱃속이 걷잡을 수 없이 뒤틀리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데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매서운 눈꼬리를 치켜뜨며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내리치더니 저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이셨죠. 얘 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밥 안 먹고 멍하니 뭐하냐. 어머니의 핀잔에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차가운 헛웃음을 삼키며 교자상 아래로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어요. 제 옆에 앉은 남편은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형님을 향해 몸을 다정하게 기울이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이거 형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하잖아. 많이 먹어. 가증스럽게 양보를 불킨 형님은 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이내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어 보였죠. 어머 도련님도 참 고마워요. 그 구역질 나는 애정 행각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도리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탁 치시더니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맞장구를 치셨답니다. 아주 니네 둘은 전생의 부부였나 보다. 어머니의 망언에 아주버님마저 껄껄 웃음을 터뜨리는 총극 속에서 남편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변명인 듯 자랑인 듯 짓거렸어요. 형수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까드리는 거예요. 그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들이 제 귓가를 날카롭게 긁어대는 것을 견디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몇 달 전에 그 서늘했던 밤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았어요. 남편은 원래 대학 시절부터 찰떡같이 붙어 다니며 비밀 하나 없이 허물없이 지내던 저의 가장 친한 동창이었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그 편안한 믿음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이자 영원한 동반자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인간이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보이며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입으로만 효자 노릇을 하며 본가 대소사에는 관심조차 없던 인간이 갑자기 시댁일,
그 중에서도 특히 형님네와 관련된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온갖 가족 모임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겉옷을 벗기도 전에 무조건 핸드폰부터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고 심지어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방수팩에 폰을 집어넣고 기어코 들고 들어가는 그 수상하고 찌질한 패턴을 포착하면서 오랜 친구이자 아내로서의 예리한 촉이 제 머릿속에 시끄러운 경고음을 울려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의 재킷을 받아 옷걸이에 걸려던 저는 남편의 옷깃에서 평소 형님이 온몸에 들이붓고 다니는 그 싸구려 같으면서도 짙은 장미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막고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옷에서 왜 형님 향수 냄새가 나? 제 날카로운 추궁에 남편은 동공을 심하게 흔들며 재킷을 획 낚아채더니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되도 않는 핑계를 늘어놓고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제 본가에 들렀다가 형수님이랑 잠깐 스쳤나 보지. 피곤하니까 나 먼저 씻을게.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틈을 타서 저는 차가운 주차장으로 조용히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왔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해 확인한 결과 특정 날짜들의 영상만 아주 교묘하고 깔끔하게 지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더러운 배신이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하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저는 결국 우리의 10수년 우정과 사랑이 이대로 시궁창에 처박히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흥신소에 거액을 입금하며 정식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피를 말리는 초조한 기다림 끝에 며칠 뒤 제 이메일로 도착한 첫 번째 보고서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책상을 꽉 부여잡고 말았는데요. 그 보고서 안에는 남편이 저에게 야근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던 바로 그날 제가 사준 비싼 코트를 입고 형님과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변두리에 허름한 모텔로 기어들어 가는 사진들이 아주 적나라하고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게다가 흥신소 직원이 추가로 덧붙여준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실은 형님이 단순히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수라는 위치를 넘어서 과거에 남편이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미치도록 열렬하게 매달리고 사랑했던 애틋한 첫사랑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 쥐뿔도 없는 경제력 탓에 자기가 그토록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자를 넉넉한 친형에게 빼앗기고 비참함에 몸부림치던 남편이 번듯한 직장과 단단한 경제력을 가진 저를 친구에서 연인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해 꼬드겨 결혼한 뒤 제 돈을 든든한 발판 삼아 그 구역질 나는 첫사랑 노름을 지금까지 은밀하게 이어왔던 것이었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의 10수년이라는 찬란한 세월이 사실은 저를 물주이자 은행으로 이용하기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기만이었으며 제가 뼈 빠지게 벌어온 피 같은 내 돈으로 자기 친형의 아내와 모텔을 드나들며 더러운 짓거리를 이어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직면하자 온몸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수치심으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로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분노를 참아내며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정한 아내 연기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남편의 아침밥을 정성껏 챙겨주고 다정하게 넥타이를 메어주면서도 뒤로는 심부름센터 직원과 수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두 인간이 구역질 나게 몸을 섞었던 더러운 미래 장소며 싸구려 모텔비부터 비싼 밥값까지 그 데이트 비용의 출처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양파 껍질 같은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에 치가 떨리던 중 한 달 전 남편이 제 앞에서 한없이 찌질하고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쏙 빼가던 그 기가 막힌 날이 떠올라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주 애처롭고 간절한 목소리로 아부를 떨었죠. 이번에 승진하려면 부장님 사모님한테 점수를 좀 따야 하는데 백화점에서 명품 스카프 하나만 사게 당신 카드 좀 쓰자. 저는 그 얄팍한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흔쾌히 한도가 넉넉한 제 VIP 카드를 선뜻 내주었고 남편은 그 길로 백화점에 달려가 100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를 아주 시원하게 긁어대며 제 뒤통수를 후려쳤죠.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형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띄워본 저는 당장이라도 먹은 것을 다 개워낼 것 같은 극심한 구역질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변기를 부여잡고 한참을 헛구역질에 댔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의 프로필 사진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품 스카프를 우아하게 두르고는 아주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찍은 셀카가 떡하니 올라와 있었고 그 밑에는 세상에서 날 제일 잘 아는 사람의 깜짝 선물이라는 역겨운 문구에 하트 기호까지 아주 야무지게 붙여서 자랑스레 올려둔 그 꼬라지를 보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거래처 접대며 부장님, 사모님 선물이네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며 자기 아내의 돈으로 긁은 카드를 들고 가 자기 친형의 아내이자 그 애틋하고 찌질한 첫사랑 형수에게 명품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사실에 저는 그 프로필 사진과 제 카드 결제 영수증 내역을 나란히 화면에 띄워놓고 캡처해서 복수를 위한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어요. 심부름 센터를 통해 추가로 입수한 남편과 형님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그야말로 삼류막장 드라마의 대본보다 더 저급하고 구역질이 나는 수준이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주기가 힘들 지경이더라고요. 남편이 돌고 돌아 결국 너라며 역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는 둥 그따위 중두병 걸린 헛소리를 짓거리면 형님은 자기도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 내내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둥. 아주 둘이서 세기의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며 로맨스를 찍고 자빠진 꼴을 보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입통수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꼬집어댔죠. 저는 이 더러운 결혼 생활을 무자르듯 가차없이 끝내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며느리라는 족쇄를 차고 시댁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퍼부었던 제 피 같은 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수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은행 이체 내역과 띠빠른 차용증 뭉치를 으아잡듯 뒤져 완벽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공장을 무리하게 확장한답시고 눈물 콧물 쏙 빼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빌려간 억 단위의 사업 자금부터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한테 기죽기 싫다며 밤낮으로 징징거리셔서 최고급 자재로 싹 다 고쳐드렸던 시댁 본가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그 모든 금전적 지원의 법적인 반환 가능성과 지연이자 청구 비율을 대학 선배인 능력 있는 변호사에게 꼼꼼하게 자문하며 가압류 신청서부터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은 오히려 제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피 끓는 복수심을 차갑게 식혀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 피와 땀을 갉아먹으며 기생해온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한 방에 시궁창으로 쳐넣고 숨통을 조여버릴 완벽하고 촘촘한 그물을 짜면서 저는 슬픔이나 절망 따위에 빠져 청승을 떠는 대신 내 존엄과 잃어버린 내 돈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도끼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달력을 노려보며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환갑생신날을 제 인생 최고의 복수 디데이로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두고 선배 변호사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둔 법적 서류들과 모텔 출입 사진들, 그리고 그 역겨운 메신저 대화 캡처본들을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에 구겨지지 않게 차곡차곡 챙겨 넣으며 저는 어두운 서재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파멸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대망의 시어머니 환갑생신을 딱 하루 앞둔 날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고급스러운 백화점 쇼핑백을 달랑달랑 들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서 아주 천연덕스럽고 뻔뻔한 얼굴로 짓거리더라고요. 남편은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 제 눈치를 슬쩍 살피며 쇼핑백을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어요. 형수가 요즘 부쩍 피곤해 보여서 당신 카드로 비싼 영양제 좀 샀어. 괜찮지? 자기 친엄마 환갑생신날에 정작 돈 대고 고생하는 아내나 낳아주신 엄마 선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불륜녀인 형님이 피곤할까봐 챙길 궁리만 하며 제 카드를 긁어대는 그 가소롭고 하찮은 꼴을 마주하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콩알만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자비심이나 연민마저 차갑게 식어 바스라져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속에서 시퍼렇게 끓어오르는 살기를 꾹 누르고 겉으로는 아주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처럼 환하게 웃어 보이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아주 잘했네. 우리 형님 생각해 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당신이 특별히 더 잘 챙겨드려. 그리고 밝아온 대망의 생신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에 가서 머리를 질끈 묶고 앙치마를 동여맨 채 비좁고 기름때 낀 시댁 주방에서 불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까다로운 시댁 식구들의 입맛에 딱 맞춘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냈어요.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는 저를 거들기는커녕 거실 소파의 거머리처럼 늘어져 텔레비전만 보며 낄낄대는 남편과 예쁘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석에 얌체처럼 앉아 과일이나 주워 먹던 형님이 제가 차려낸 교자상 이면에 숨어서 시어머니 몰래 발끝을 부딪히며 끈적한 눈빛을 교환하는 그 구역질나고 역겨운 광경을 주방 문틈으로 빠짐없이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아주 서늘하고 날카롭게 칼날을 갈고 있었답니다. 제가 좁아터진 시댁 주방과 기름때 낀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뼈 빠지게 차려낸 그 화려한 진수성찬 앞에서도 남편과 형님은 두꺼운 철면피를 싼 채 그들만의 역겨운 눈빛 교환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가증스럽고 구역질나는 연극이 최고조에 달하기만을 숨죽여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식탁 위에 차려진 요리들이 반쯤 비워지고 다들 배를 두드리며 화기애애한 거짓된 축제 분위기에 흠뻑 취해갈 무렵 시어머니 옆자리에 든든하게 앉아 헛기침을 몇 번 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들고 있던 소주잔을 대리석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더니 온 가족의 시선을 한 몸에 모으며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기막힌 폭탄 선언을 터뜨리셨어요. 사실 오늘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기가 막힌 격경사 소식을
하나 발표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임신 초기라고 하네요. 그 자랑스럽고 우렁찬 외침이 낡고 비좁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자마자 밥을 씹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쥐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벌떡 일어나시더니 곁에 앉은 형님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셨죠. 아이고, 우리 장남 부부가 드디어 이 어미의 평생 소원을 이렇게 딱 풀어주는구나. 온 집안이 아주버님의 늦둥이 소식에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나고 감격의 도가니로 뒤집어진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아주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제 옆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매섭고 날카롭게 훑어보았고 제 서늘한 예상은 단 1mm도 빗나가지 않았답니다. 아주버님의 임신 발표가 입 밖으로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밀랍 인형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린 남편의 낯빛과 숟가락을 쥔 손을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을 방황하는 그 찌질하고 비참한 몰골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저는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비웃음이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눈웃음을 치던 형수님이 품고 있다는 그 귀한 핏덩이의 진짜 주인이 과연 눈앞에서 가오처럼 허허실실 웃고 있는 자기 친형인지 아니면 불과 며칠 전까지 냄새나는 모텔 침대 위에서 짐승처럼 뒹굴었던 자기 자신인지 전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혀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남편의 그 비루한 꼬라지를 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툭 터져 나왔어요. 저는 들고 있던 쇠숟가락을 챙소리가 나게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팔짱을 낀 채 그 가소롭고 하찮은 총극을 차갑게 비웃어 주었고 그 거슬리는 쇳소리에 기분이 확 상해버린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꼬리를 사납게 치켜뜨며 저를 향해 도끼 품은 목소리로 날카롭게 쏘아붙이셨죠. 얘 다들 축하하는 이 좋은 날에 너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탁 내려놓고 똥 씹은 표정으로 뭐하는 짓거리냐? 시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호통에도 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끌어올려 아주 싸늘하고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넓은 식탁 정중앙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발음으로 단호하게 내리꽂았답니다. 어머니가 낳으신 두 형제가 여자 취향이 아주 소름 끼치도록 똑같네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서늘하고 기괴한 한마디에 왁자지껄하며 달아오르던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숨 막히게 얼어붙었고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아주버님이 성난 얼굴로 식탁을 쾅 내리치며 제게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러댔어요. 재수 씨, 지금 우리 와이프 임신 소식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무식하고 당당한 호통에 저는 더 이상 입씨름하며 뜸을 들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그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끄집어내어 입구를 거꾸로 쥐고 식탁 한가운데를 향해 아주 가차없이 탈탈 털어버렸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망원 렌즈로 아주 공들여 찍어온 제 남편과 형님이 서로의 허리를 뱀처럼 잔뜩 끌어안고 뺨을 비비대며 변두리 모텔 안으로 은밀하게 기어 들어가는 수십 장의 고화질 컬러 사진들이 화려한 식탁 위를 수놓으며 불고기 접시며 잡채 그릇 위로 눈송이처럼 화려하게 쏟아져 내렸죠. 거기에 확실한 쐐기를 박듯 제가 밤낮 없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결제한 형님의 백화점 명품 스카프 결제 영수증들과 두 인간이 밤마다 헐떡거리며 주고받았던 그 역겹고 구역질 나는 첫사랑 타령 메신저
대화 캐쳐본 뭉치까지 모조리 허공에 흩뿌리며 저는 굳어버린 아주버님을 향해 아주 자비 없고 잔인한 일격을 날렸어요. 아주버님, 방금 그 축하받아야 할 뱃속의 새 생명이 과연 진짜 아주버님의 핏줄이 맞는지부터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말이 채 허공에서 흩어지기도 전에 불고기 국물에 젖어 들어가는 모텔 출입 사진들과 적나라한 대화 내역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고 하나하나 확인하던 아주버님의 입에서 흡사 상처 입은 들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하고 처절한 괴성이 터져 나왔고 이성을 잃은 아주버님은 육중한 대리석 식탁을 그대로 밀쳐 엎어버리며 밥상머리를 훌쩍 뛰어넘어 순식간에 넋이 나간 남편의 멱살을 짐승처럼 움켜쥐고는 얼굴을 향해 자비 없고 무자비한 주먹을 미친 듯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내 와이프랑 이런 구역질 나는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우당탕탕 요란한 파공음과 함께 반찬통들이 나뒹구는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동그라진 남편은 터진 입술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아주버님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붙잡고 비굴하고 찌질한 변명을 쉴 새 없이 쏟아내며 울부짖었죠. 형,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저 여자가 조작한 가짜 사진들이라고. 그 뻔뻔하고 알량한 거짓말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아주버님의 구둣발길질은 더욱 맹렬하고 거세졌고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척을 떨던 형님은 마스카라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흉측한 몰골로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양손을 싹싹 비벼대며 아주버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여보, 도련님 말이 맞아. 저 사진들 다 오해고 우리 진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제발 뱃속의 아기를 봐서라도 진정 좀 해봐.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아수라장 속에서 평생을 바쳐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과 언제나 착하고 다정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둘째 아들이 피 튀기며 싸우고 새침하던 맏며느리가 바닥을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꼴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그 거대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은 채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퍽퍽 치고 통곡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떡두꺼비 같은 내 새끼들이 어쩌다 이런 끔찍한 사달을 내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이 난리란 말이냐? 자기들끼리 머리채를 쥐어뜯고 피를 철철 흘리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처참한 지옥도를 여유롭게 감상하던 저는 또 다른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바닥에 보란듯이 툭 내던졌어요.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지난 몇 년간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의 호구 노릇을 하며 시댁에 쏟아부었던 모든 금전적 지원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빼곡하게 적힌 은행 이체 내역서와 아주버님이 공장을 확장한답시고 제게 바닥을 기며 굽실거려 받아갔던 억 단위의 빚이 명시된 차용증 사본들이었죠. 피를 흘리며 헐떡이던 남편과 머리칼이 산발이 된 채 바닥을 기어다니던 형님 그리고 뒷목을 잡고 넘어가려던 시어머니의 시선이 일제히 그 빳빳한 서류 뭉치로 향하는 순간 저는 아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알량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선전포고를 날렸답니다. 이 시간부로 당신과는 완벽하게 이혼이고 내일 오전까지 저기 적힌 내 돈 전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를 제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 보내지 않으면 아주버님 공장 자산부터 당신 월급 통장까지 모조리 가압류 들어갈 테니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똑바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제 그 서늘하고 자비 없는 통보에 방금 전까지 눈이 뒤집혀
동생을 패죽일 듯이 날뛰던 아주버님마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저는 그 기가 막히고 비참한 침묵을 등진 채 미련 없이 구두굽 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지옥 같았던 시댁의 현관문을 매몰차게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서늘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된 집구석에서 혹시라도 제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되어 시댁 근처 골목길 차 안에서 저를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던 대학 선배를 보자마자 저는 비로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을 살짝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죠. 선배는 차가워진 제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고생 많았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 듬직한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딜 수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핸드폰은 남편이 미친 듯이 걸어대는 전화와 수십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웅웅거리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저는 액정에 뜨는 그 구역질 나는 이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 한 번의 응답도 해주지 않고 그 모든 비굴하고 찌질한 변명 덩어리들을 고스란히 캡처해 선배에게 추가 증거 자료로 넘겨버렸어요. 자기가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가 세상에 까발려지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니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살려달라며 싹싹 비는 그 가소로운 문구들을 읽고 있자니 도리어 제 이성과 판단력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벼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 밑에 얇게 내려앉은 피곤함을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감쪽같이 가려내고 평소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빳빳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해 제 자리에 앉았어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남편의 불륜이라는 끔찍한 배신을 겪고도 슬픔에 빠져 청승을 떠는 대신 팀원들을 이끌고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주도하며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내는 제 자신의 강인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저는 제 안에 내재된 놀라운 멘탈과 회복력의 깊은 자부심과 짜릿함을 느꼈답니다. 점심시간에는 샌드위치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선배의 치밀하고 냉철한 코치 아래 뻔뻔한 시댁 식구들이 단 1원의 재산이라도 빼돌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남편의 직장, 급여 통장과 아주버님의 공장 부지 및 기계 설비 등 모든 자산에 즉각적이고도 융통성 없는 가압류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렸어요. 그날 오후 돈줄이 완벽하게 막혀버려 당장 공장 어음 하나 막을 수 없게 된 아주버님이 극한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어이 남편과 형님을 상대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제 귀에 실시간으로 들려왔죠. 가장 믿었던 형제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에 더해 제가 걸어둔 가압류로 인해 경제적인 숨통까지 완벽하게 끊겨버린 아주버님이 이제는 자기 아내와 동생을 향해 피 튀기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며 서로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까발리는 지옥불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며 저는 주체하지 못할 흥이 올랐습니다. 철저하게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이 완벽하고 합법적인 법적 절차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조만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쥐새끼처럼 떨며 나타날 남편의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다가올 그 짜릿하고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향해 칼끝을 날카롭게 가다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고 구역질 나던 결혼 생활의 완벽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저는 선배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굳게 닫혀있던 두꺼운 유리문이 열리고 남편이 덥눅하게 자란 수염에 눈 밑은 시커멓게 푹 팬 아주 초췌하고 비루한 노숙자 같은 꼬라지를 하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제 앞에 서자마자 그 잘난 자존심은 다 어디다 내다버렸는지 털썩 무릎부터 꿇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아주 질질 짜대며 비굴하게 매달리는 그 하찮은 꼴을 내려다보니 저는 그동안 이딴 인간을 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헌신했던 제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헛웃음이 다 터져 나왔답니다. 지원아,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네 발밑에서 개처럼 기면서 살 테니까 제발 가압류 좀 풀어줘. 자기가 자기 친형의 아내와 모텔을 드나들며 더러운 몸을 섞은 그 파렴치하고 구역질 나는 짓거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따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제가 걸어둔 빈틈없는 가압류 때문에 자기 월급 통장이 꽁꽁 묶이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긴 그 비참한 현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이기적이고 찌질한 밑바닥을 마주하니 제 마음속에 아주 티끌만큼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저는 제 바지 끝자락을 질척하게 붙잡은 남편의 더러운 손을 구둣발로 가차없이 매몰차게 쳐내버리고는 테이블 위로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둔 최고액의 위자료 청구서와 단 1원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재산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시댁에 퍼부었던 모든 빚을 갚겠다는 빳빳한 상환 약정서를 남편의 코앞으로 거칠게 밀어넣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렸죠. 쓸데없는 소리 짓거릴 시간 없으니까 당장 여기 이름 쓰고 지장이나 찍어. 제가 들이민 그 숨막히는 서류 뭉치들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여잡고 어마어마한 청구 액수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가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쉴 새 없이 눈알을 굴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남편의 낡은 재킷 주머니 속에서 아주 다급하고 요란하게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흠칫 놀라며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저는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턱짓으로 당장 전화를 받아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켜진 스피커폰 너머로는 아주버님에게 맨몸으로 쫓겨났는지 엉엉 목 놓아 우는 형님의 그 간절하고 처절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찌질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태호야, 나 지금 쫓겨나서 당장 갈 데가 없어. 우리 아기 어떡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위급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자기 시동생이자 불륜남인 제 남편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징징거리는 그 멍청한 불륜녀의 가소로운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핸드폰을 향해 아주 날카롭고 차갑게 비수를 푹 꽂아버렸어요. 아주 눈물겨운 세기의 로맨스 나셨네. 넌 아직도 네 시동생이랑 사랑 노름이나 하고 자빠졌냐? 제 그 서늘하고 자비 없는 뼈 때리는 조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가자마자 전화기 너머의 형님은 숨을 헉 들이마시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제 앞에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극도의 수치심에 낯짝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도 당장 이 서류에 사인하고 제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그 애틋한 첫사랑마저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판이라는 끔찍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죠.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제가 내민 모든 서류의 빈칸마다 자기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쓰고 시뻘건 인주를 묻혀 지장을 마구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서류의 서명까지 완벽하게 끝나는 그 짜릿하고 경이로운 순간, 저는 지난 몇 년간 둘째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거머리대를 제 손으로 한 번에 시원하게 불태워버린 듯한 엄청난 해방감에 활짝 웃을 수 있었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치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려던 저는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넋이 나가 있는 남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는 아주 상냥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려주었답니다. 매달 1일이야 빚 갚는 날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지연이자 최고치로 청구해서 니들 숨통 완전히 끊어버릴 테니까 피똥 싸게 벌어서 꼬박꼬박 입금해. 그 서늘하고 명확한 경고를 끝으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나와 저를 위해 이 완벽한 복수극을 함께 치밀하게 설계하고 도와준 변호사 선배와 함께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시원하고 청량한 샴페인이 담긴 투명한 잔을 경쾌하게 부딪히며 저는 제 피를 갉아먹던 쓰레기 같은 악연들을 제 두 손으로 완벽하게 도려낸 이 소소하고도 벅찬 승리의 행복을 온 마음을 다해 만끽하며 앞으로 화려하게 펼쳐질 저만의 찬란한 홀로서기를 향해 기분 좋게 건배를 올렸답니다. 그 지옥 같고 구역질 나던 시댁이라는 진흙탕에서 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와 기생충 같은 인간들의 숨통을 법과 돈이라는 완벽하고도 차가운 족쇄로 빈틈없어 조여버리고 난 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누구의 얄팍한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아주 평화롭고 안락한 홀로서기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누구의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이 오직 저를 위해 정성껏 요리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따뜻한 물을 욕조에 가득 받아놓고 향기로운 임욕제를 푼 채 지난 세월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억눌려왔던 묵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씻어내며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제 핸드폰 화면에 아주버님의 이름이 쉴 새 없이 번쩍거리며 고요하고 평온했던 거실의 정적을 아주 다급하고 날카롭게 깨뜨리더라고요.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대충 털어내며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스피커 너머로는 평소에 그 집안의 장남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당당하며 호탕한 척을 혼자 다 떨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아픈 분노와 끔찍한 배신감에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는 아주버님의 거친 쇳소리와 숨소리가 제 귓가로 훅 끼쳐 들어왔답니다. 아주버님은 목구멍으로 왈칵 넘어오는 피눈물을 간신히 억누르고 삼키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를 내며 제게 아주 간절하고 다급하게 부탁을 해오셨어요. 재수 씨, 정말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그날 보여줬던 흥신소 사진들과 뒷조사 자료, 원본 파일들 저한테 싹 다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버님의 급히 끓는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사태의 심각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고 뻔뻔한 형님이 산부인과에서 당당하게 받아온 임신 주수와 제가 그날 식탁에 흩뿌렸던 흥신소 사진 속 두 남녀가 모텔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더러운 몸을 섞던 그 시기가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더라고요. 눈이 시뻘겋게 뒤집힌 아주버님은 이 기막힌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기필코 그 뱃속에 든 태아의 친자 유전자 검사를 강행해서
이 더러운 핏줄의 진실을 기어이 뿌리 뽑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의 공장에 빈틈없이 걸어둔 그 융통성 없는 가압류 조치 때문에 도망칠 기차표 한 장 쌀 돈조차 완벽하게 묶여버린 제 남편과 형님은 그 좁아터진 시댁 구석에서 도망도 가지 못한 채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헐떡이는 아주버님의 살벌하고 섬뜩한 감시 아래 갇혀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하루하루 숨막히는 지옥불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피말리는 고통을 고스란히 맛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두 인간이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처참하게 말라 죽어가는 꼴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며 제가 아주 차갑고도 짜릿한 조소를 머금고 있던 바로 며칠 뒤 오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몰래 전화를 걸어와서는 세상 천지에 다시 없을 상상을 초월하는 역겹고 이기적인 제안을 뻔뻔하게 들이밀며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정내미마저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만들었어요. 한 지붕 아래서 두 아들이 서로를 죽이네 살리네 하며 끔찍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밤낮으로 쉼없이 계속되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꼿꼿하게 세우고 있던 알량하고 얄팍한 시어머니로서의 자존심마저 다 내다버리고 저에게 은밀하게 연락해 뱃속에 핏덩이를 품은 맏며느리와 제 남편인 둘째 아들을 한꺼번에 살려내겠다는 그 알량하고 소름 끼치는 모성애를 핑계로 아주 구역질 나는 헛소리를 짓거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이 모든 사달을 낸 흉악한 범죄자라도 되는 양혀를 끌끌 차며 제게 이 집안의 모든 더러운 오명을 옴팡 뒤집어 쓰라며 아주 매몰차고 당당하게 강요하셨죠. 예, 어차피 너는 이혼 도장 쾅 찍고 위자료 챙겨서 우리 집안이랑 평생 남남될 마당에 우리 불쌍하고 가여운 첫째한테 그 사진 날짜들 네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앙심을 품고 싹 다 조작한 거라고 거짓말 한 번만 딱 해다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짐승만도 못한 아들 두 놈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고 십수년을 뼈 빠지게 헌신한 남의 집 귀한 딸인 저를 하루아침에 시기 질투에 미쳐 날뛰는 정신병 걸린 미친년으로 만들려는 그 뼛속 깊은 이기심과 악랄함에 저는 더 이상 분노할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차가운 헛웃음을 픽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꽉 준 채 시어머니의 그 헛된 망상을 무참하게 박살내버릴 서늘하고 날카로운 비수를 가차없이 꽂아 넣었답니다. 어머니, 저는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제일 앞줄 로열석에서 즐겁게 구경할 작정이니 헛꿈 꾸지 마시고 평생 그 지옥 속에서 두 아들이랑 부둥켜 안고 벌벌 떨며 사세요. 그 서슬 퍼런 일가를 마지막으로 저는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발악하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목소리를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꾹 눌러버렸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설득마저 제 단호한 거절로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아주버님이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태아 유전자 검사일이 턱밑까지 시시각각 다가오며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코앞으로 닥치자 극도의 공포와 벼랑 끝에 몰린 불안감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형님은 급기야 제가 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몰래 잠입하는 미친 짓을 벌이더라고요. 서늘하고 어두컴컴한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서 제가 퇴근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며 바퀴벌레처럼 웅크리고 잠복을 하고 있던 형님은 제가 차를 주차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또각또각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처럼 제 앞으로 미친 듯이 튀어나오더니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제 정장 바짓가랑이를 짐승처럼 덥석 부여잡았죠. 평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신용카드로 긁어모은 화려한 명품을 휘감고 온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고상하고 우아한 척 있는 척은 혼자 다 떨던 형님은 화장기 하나 없이 시커멓게 퀭하게 파인 두 눈과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기름에 떡진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리며 그야말로 시궁창에서 막 기어나온 쥐새끼처럼 초췌하고 흉측한 몰골을 하고 제 발밑에 납작 엎드려 있었어요. 형님은 제 구두 코앞에서 콧물까지 질질 흘리며 바들바들 떨리는 양손으로 제 다리를 끊어질 듯한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고는 아주 비굴하고 찌질한 목소리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사죄하고 구걸하기 시작했답니다. 동서, 내가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아주버님한테 흥신소 사진 날짜 착각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말해줘.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그 미친 사람이 진짜로 나랑 태호 씨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비참하게 엎드려 엉엉 울어대는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하고 더러운 불륜 행각에 대한 진심 어린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당장 자기 목숨줄이 끊어질까봐 무서워서 제게 살려달라고 빌어대는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밑바닥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여 제 입가에는 저절로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져갔어요. 저는 제 발밑에서 벌벌 떨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그 구역질 나는 불륜녀의 정수리를 아주 싸늘하고 냉혹한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녀에게 알량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 대신 그녀의 남은 숨통마저 완벽하고도 처절한 파멸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버릴 가장 날카롭고 자비 없는 마지막 일격을 속으로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다듬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시멘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 정장 바짓가랑이를 유일한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고 콧물까지 질질 흘리며 구걸하는 형님의 그 흉측하고 비루한 정수리를 한참 동안 서늘하게 내려다보던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발목을 비틀어 형님의 그 더러운 소나기에서 제 다리를 아주 매몰차고 차갑게 빼내어 버렸어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볼품없이 엎어지며 나동그라진 형님을 향해 저는 입꼬리를 길게 비틀어 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아주 자비 없는 일격을 날려주었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밤낮으로 일해서 번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남편이랑 변두리 모텔에서 구역질 나게 뒹군 여자를 도대체 내가 무슨 천사병에 걸려서 살려줘야 하는 거지? 제 그 서슬퍼런 조롱에 형님의 두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며 얇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이미 10여 분 전부터 통화 상태로 켜져 있던 제 핸드폰을 천천히 꺼내어 화면이 환하게 빛나는 그 액정을 형님의 눈앞으로 아주 친절하게 들이밀어 보여주었어요. 환하게 켜진 핸드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1초, 2초 쉼없이 올라가고 있었고 스피커폰 너머로는 방금 전까지 형님이 제 발밑에 엎드려 자기 뱃속의 아기가 시동생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그 모든 더러운 자백과 비굴하게 남 탓을 해대는 변명들을 토씨 하나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아주버님의 짐승처럼 거칠고 쌕쌕거리는 분노의 숨소리가 주차장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자신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토록 발버둥 치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에 머리끝까지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형님은
두 손으로 떡진 머리를 감싸 쥐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러대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곧이어 핸드폰 스피커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이 터져나오는 아주버님의 분노에 찬 사자우가 지하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리며 형님의 그 알량한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 놓았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년아, 넌 오늘 당장 내 손에 찢겨 죽을 줄 알아. 그 끔찍하고 살벌한 아주버님의 포효를 뒤로 한 채 저는 바닥에서 거품을 물듯 오열하며 발버둥 치는 형님을 향해 아주 경쾌하게 구두굽 소리를 남기며 미련 없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제 평화로운 집으로 훌쩍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아주버님이 그토록 핏대를 세우며 강행했던 태아의 DNA 검사 공식적인 결과지가 시댁으로 날아들었고, 그 얇은 종이 한 장 위에 찍힌 뱃속 아이의 친부가 99.9%의 확률로 제 남편이라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과학적 진실이 만천하에 증명되면서 그 더러운 지방구석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소식이 제 귀에 아주 생생하고 통쾌하게 들려왔답니다. 눈이 완전히 시뻘겋게 뒤집혀버린 아주버님은 이성을 상실한 채 남편을 그야말로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도록 두들겨 패서 입고 있던 얇은 셔츠 쪼가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맨몸뚱이 그대로 길거리에 내쫓아 버렸고, 형님과 남편 양쪽 모두에게 진짜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청구하며 자기가 십수년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그 가정을 자기 손으로 완벽하게 쑥대밭으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낳은 불륜 아들놈을 감싸 안고 숨겨보려던 시어머니마저 짐승처럼 분노한 아주버님에게 머리채를 잡힐 뻔하며 평생 어미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모진 절연을 당해버렸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그 화목하고 의좋은 형제와 고상했던 시댁은 결국 자기들의 손으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나 길거리에 나앉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갈 데 하나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어 친형에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쫓기는 길고양이 신세가 된 남편이 어느 날 밤 공중전화인지 모를 낯선 번호로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비굴하게 구걸을 해오더라고요. 지원아, 나 형한테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몰라. 제발 나 한 번만 숨겨주고 살려주면 안 될까? 그 찌질하고 가소로운 애원에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쇠기를 쾅 박아주었어요. 네가 아랫돌이 함부로 굴려서 스스로 판 무덤이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뼛속까지 달게 받아. 다신 내 인생에 쓰레기 같은 목소리 들이밀지 마. 저는 그 매몰찬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그 번호마저 완벽하게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어 버렸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피 튀기게 살을 물어뜯고 처절하게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멀찍이서 VIP석에 앉은 관객처럼 감상하는 동안 저는 유능한 변호사 선배의 치밀하고 완벽한 조력 덕분에 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최고액의 위자료와 제가 걸어두었던 어마어마한 채무들의 전액 상환 판결을 아주 여유롭고 깔끔하게 받아내며 완벽한 승리의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지루했던 이혼 숙려 기간이 모두 끝나고 법원에서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어 서류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던 그 찬란하고 화창한 날, 저는 눈이 부시도록 상쾌한 발걸음으로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다 얼굴 절반이 시퍼런 멍으로 뒤덮이고 낡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흉측한 꼬라지의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죠.
제 가압류 때문에 땡전 한 푼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초점 없는 동공으로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며 덜덜 떨고 있는 그 비루한 인간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저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의 귓가로 몸을 살짝 기울여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아주 차갑고도 매혹적인 마지막 저주를 달콤하게 속삭여 주었답니다. 너희들의 그 눈물겹고 애틋한 첫사랑, 부디 지옥 끝에 떨어져서도 아주 영원하고 찬란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랄게. 그 서늘한 속삭임을 남긴 채 저는 흠칫 놀라 굳어버린 그 인간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구두 굼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정문을 당당하게 빠져나왔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건너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길바닥으로 쫓겨나 완벽한 빚쟁이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형님은 그토록 지독하게 부르짖던 첫사랑이라는 역겨운 이름표를 달고 아주 허름하고 냄새나는 변두리 단칸방에 기어들어가 끔찍한 동거를 시작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통쾌하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그 서늘하고 통쾌했던 법원 앞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간 그 쓰레기 같은 두 인간이 곰팡내가 진동하는 낡은 단칸방에서 자기들만의 그 눈물겨운 첫사랑을 지키며 아주 행복하고 로맨틱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멍청한 착각은 애초에 단 1초도 하지 않았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비참하게 그들의 밑바닥 소식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제 귓가로 아주 생생하게 꽂히더라고요. 그토록 서로를 죽고 못 산다며 애틋하게 부르짖던 두 첫사랑의 환상은 차갑고도 매서운 현실의 벽 앞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해요. 숨만 크게 쉬어도 지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숨통을 옥죄는 제 가압류와 눈이 완전히 뒤집힌 아주버님이 거품을 물고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은 어마어마한 상간, 위자료 소송 폭탄을 양쪽으로 두드려 맞은 그 알량한 로맨스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현실 앞에서 단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밑바닥을 흉하게 드러내버렸죠. 돈 한 푼 없이 쫓겨나 매일 밤 난방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서로의 핏발 선 얼굴을 뜯어먹을 듯이 노려보며 네가 먼저 꼬리를 쳐서 내 인생이 이 꼴이 났네 아니네. 네가 억지로 덮쳐서 내 귀한 자식까지 잃고 집에서 쫓겨났네 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저급한 쌍욕을 퍼붓고 서로의 떡진 머리채를 쥐어뜯는 진흙탕 싸움을 하루도 빠짐없이 벌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대단하고 낭만적이라던 두 첫사랑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증오하고 저주하는 완벽한 원수가 되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아주 비참하고 더럽게 갈라서 버렸다는 통쾌하고도 우스운 결말을 확인하고 저는 아주 가볍게 콧방귀를 뀌어주었답니다.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바닥을 치며 파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제 피를 쪽쪽 빨아먹던 거머리대를 완벽하게 떼어낸 그 자리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가득 채워 넣으며 회사 업무에 미친 듯이 매진했어요. 밤낮 없이 머리를 쥐어짜며 팀원들을 이끌고 총괄하던 대형 프로젝트를 아주 보란듯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자 회사는 제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완벽하게 인정하며 저를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임원 승진 후보 명단 가장 높은 곳에 당당하게 올려주었죠. 타인의 돈에 기생하며 밑바닥을 기는 그 인간들과 달리 저는 오로지 제 능력과 땀방울로 당당하게 쌓아 올린 찬란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며 제 이름 석자가 가진 진짜 가치를 제 스스로 증명해 내고 있었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넓은 통유리 창을 통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아늑하고
세련된 새 오피스텔의 폭신한 침대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일상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어요. 더 이상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시댁에 그 기름때 끼고 비좁은 주방에서 무거운 앞치마를 동여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얄미운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봐야 했던 과거의 그 끔찍하고 숨막히던 기억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만큼 달콤하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달력의 붉은 숫자가 매월 1일을 가리키는 날 아침 9시 정각이 딱 되면 제 핸드폰 화면에는 어김없이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제 통장으로 두 형제가 피땀 흘려 바친 빈 상환금이 단일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꽂혔다는 반가운 메시지가 환하게 떠오른답니다. 어느 냄새나는 공장 한 구석에서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기계를 돌려대고 있을 아주버님과 어디 거친 공사판이나 후미진 식당 주방이라도 전전하며 뼈가 부서지도록 험한 노동을 해서 제 돈을 갚아나가고 있을 전 남편의 그 처참하고 비루한 꼴을 아주 여유롭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저는 과거에 제가 내렸던 그 단호하고도 피도 눈물도 없던 서늘한 결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옳았음을 온몸으로 짜릿하게 실감하고 있어요. 매달 1일마다 꼬박꼬박 제 통장의 잔고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저 인간들이 죗값을 치르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빚의 굴레 속에서 헐떡일 것을 생각하니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짜릿한 복수는 세상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퇴근 후 쾌적한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겉옷을 벗기도 전에 핸드폰부터 화면을 바닥으로 뒤집어 놓으며 찌질하게 제 눈치를 보던 남편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와서 친구들 모임에 쓸 돈을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요구하던 시어머니의 그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목소리도 완벽하게 사라진 이 깨끗하고 고요한 삶이 주는 깊은 안도감은 제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경이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유로운 주말 저녁, 저는 거실에 은은한 간접 조명을 켜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방 안 가득 잔잔하게 틀어놓은 채 아껴두었던 최고급 빈티지 와인 한 병을 정성스럽게 코르크를 따서 크리스털 잔에 찰랑거리게 따르고 제 입맛에 딱 맞게 조리한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운 요리들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완벽하고도 우아한 만찬을 즐기고 있답니다. 투명한 크리스털 와인 잔 너머로 반짝이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얄팍한 거짓말이나 기만 혹은 타인의 알량한 존재에 기대지 않고 오직 내 두 발로 단단하게 서서 스스로 내 존엄과 가치를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 피와 땀을 갉아먹던 쓰레기 같은 인연들을 가차없이 도려낸 바로 그 깨끗한 빈자리에 비로소 저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눈부신 성장의 기회들이 찬란한 꽃처럼 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저는 거실 창문에 비친 제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아주 굳건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조용히 독백을 내뱉었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다. 그 확고하고 단단한 한마디와 함께 저는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저의 눈부신 내일을 향해 시원하고 경쾌하게 축배의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길고 길었던 지난날의 끔찍했던 악몽을 아주 완벽하고 통쾌하게 끝맺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는 찬란하고 눈부신 승리만이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분노했다가 마지막엔 아주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처럼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게 되네요. 가장 믿었던 남편,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겪은 그 끔찍한 배신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눈물만 흘리는 대신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존엄과 땀 흘려 이룬 삶을 지켜낸 우리 사연자님이 정말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쓰레기 같은 악연들을 미련 없이 완벽하게 도려낸 그 깨끗한 빈자리에 이제는 오롯이 사연자님만을 위한 찬란하고 행복한 시간들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강인하게 버텨내고 눈부신 홀로서기에 완벽하게 성공한 지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